수학원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복소수 Z가 있고 킬레복소수 요 Z가 또 있습니다. 이때 문제 조건이 이 두 개인데 일단 두 수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고 곱했을 때 1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킬레복소수 Z하고 Z로 이루어진 요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Z 복소수 Z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킬레복소수 Z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첫 번째 조건을 사용해주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 식에다가 a의 값을 대입해주면 b의 값도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다시 요 z하고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z하고 킬레복수 z를 이렇게 두 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변형을 해줄 건데 이 조건을 사용해주면 z는 이 켈레복수 z분의 1이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식을 바꿔주게 되면은 요 켈레복수 z의 6제곱이 총 5개가 있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고 이 z 켈레복수의 6제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켈레복소수 z를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꼴은 요 z와 값이 같죠. 그래서 이건 z로 바뀌고 그래서 이거를 z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식을 다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z 세제곱인데 요것도 세제곱하기 귀찮으니까 다시 켈레복소수 z처럼 다시 바꾸게 되면은 z의 제곱이 또 켈레복소수 z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문제 조건에서 이 두 수의 곱이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5라는 답이 나옵니다. 네, 끝. 질문 있습니다. 문제에서 복소수와 켈레복소수의 식을 주어졌고 이 식을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z를 a 플러스 bi라 설정하고 그걸 켈레복소수를 여기 나타냈을 때 이 조건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곱하기 조건을 이용해서 a 값도 구해줄 수가 있어서 z와 켈레복소수를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이 z 곱하기 켈레복소수 z가 1이라는 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준 뒤에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z 여기 5번 더해주는 걸 해서 5 곱하기 z 켈레복소수 z 6이라고 6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변형을 시켜줄 건데 이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그 값이 켈레복소수 값과 같아지는 것을 이용해서 같아지고 또 켈레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그 값이 복소수와 같아지는 것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 켈레복소수 6제곱을 복소수 세제곱으로 바꿔주고 또 이걸 이용해서 복소수 세제곱을 두 개를 바꿔줘서 이 값은 1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답은 5입니다. 이 정호역형에서 각각 한 변의 길이가 모두 1이고 이 2를 x라고 했을 때 이러한 비례식이 성립을 하고 그래서 이 식의 값이 p 더하기 q 루트 5일 때 p 더하기 q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게 정호역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고 여기 36도 여기 36도라서 71도까지 같아서 삼각형 BAP가 이등분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P2 또한 A와 같은 길이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x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x의 값을 2차 방정식을 통해서 구해줄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변형해서 이렇게 표현해
문제 나와 있는 이런 x식의 값을 다 이렇게 1차식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해준 식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 값은 다 1과 같기 때문에 이 식을 변형한 값이 그래서 이런 식이 최종적으로 나오고 아까 구해줬던 x를 변형한 이 값을 아까 대입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12x 더하기 10이라는 식이 이 식과 같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x를 대입을 해서 p는 16, q는 6이라는 값을 얻어서 답은 20이 나왔습니다. 21번. 그 20번 한번 설명하고 하는 거 맞죠? 응. 네. 이러한 주어진 그림이 있다고 할 때 이 값을 아니죠. 이 값에서 p와 q의 값을 얻어내서 결과적으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내는 문제입니다. 우선 정각형이죠. 그리고 A의 닮음으로 P2 대 P는 T2 대 BP라는 닮은 B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각 EAP랑 EPA가 서로 같죠. 자, EAP랑 EPA랑 서로 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EAP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래서 P랑 A랑 길이가 같으니까 P의 길이는 1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x에 대한 비례식을 세워주면은 최종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 근해 공식을 사용하든지 어떻게 해서 x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값은 일단 구해졌다고 치고 이 식을 변형을 해줄 겁니다. x제곱에 대한 식으로 변형을 해줘요. 그럼 x세제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x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2x 플러스 1 쭈루룩 나갈 텐데 이런 방식으로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x제곱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x제곱을 x 플러스 1이라는 값으로 대입을 해서 계속해서 바꿔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처음에 주어졌던 게 12x 플러스 1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까 구해줬던 x 값을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16 플러스 6루트 5라는 값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p는 16, q는 6 따라서 p 플러스 q의 값은 22입니다. 네. 네, 다음 문제는 주어진 조건 가나에 따라서 주어진 보기 기형기현 디귿이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가려보시면 fx와 gx의 곱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죠.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면은 x 플러스 2 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주권을 보시면 f 알파가 f 알파 플러스 5랑 같고 이게 0이라고 합니다. 즉 fx의 두 근의 차가 5가 되어야 한단 말이겠죠. fx는 x-2랑 x 플러스 3 또 x-3이랑 x 플러스 2 이렇게 두 짝으로 지어져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억을 보시면은 f2가 0이라고 합니다. 그럼 fx는 x-2 곱하기 x 플러스 3의 형태인 거겠죠. 이렇게요. 거기다 a를 곱하고 gx는 반대로 a분의 1을 앞에 곱합니다. 따라서 g3은 3을 인수로 그러니까 3을 근으로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0이고 주어진 조건에서 g3은 0이라고 했으므로 기억은 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조건이 뭐였던 거예요? 아, 기억 조건은 f2가 0이라고 했을 때 g3이 0이다. 로 제가 아마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기를 보면은 g2가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실까요? 정확히 어느 부분이요? 기억을 시작하기 전에 왜 두 개가
나뉜다 하셨던 것 같은데. 아, fx와 gx. 그러니까 그럼 나조건이 이해가 안 되신 건가요? 나조건에서 이끌어낸 게 이해가 안 돼요. 아, f 알파랑 f 알파 플러스 5가 둘 다 0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함수 fx는 천천히 설명할게요. 이 함수 fx는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 값을 넣었을 때 값이 0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총 얻어낼 수 있는 거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값의 차이가 5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5가 날 수 있는 거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3 이렇게 두 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 이렇게 fx가 이 두 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아니 뭐한 짝에 또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더 곱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 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x 마이너스 2까지 곱해서 그런 게 fx라도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잠시만요. 저도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안 써서 그래. 문제 조건을. fx랑 gx는 둘 다 이차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조건에. 제가 강구한 거죠. 둘 다 이차 함수려면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x만 3이면은 이 이후에 더 인수가 곱해지는 일은 없어야겠죠. 예, 제가 조건에 강구한 제 잘못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아까 기억까지 했죠. 그래서 기억은 결국 참이고 니은은 그러면은 g2가 0보다 크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gx가 x-1을 인수로 가지면 0이 되니까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질 때의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일단 알 수 있고요. 여기서 1을 대입해보면 a분의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음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주어진 게 뭐였냐면 이게 그러니까 g2가 0보다 클 때 이게 성립한다. 가 니은이었는데요. 그럼 2분의 5를 넣어보면 4분의 11a는 그럼 a는 음수니까 이 값은 당연히 음수겠죠. g2분의 5는 네, 마이너스 4a분의 9. 근데 a가 음수라 했으니까 이 값은 당연히 양수가 될 겁니다. 따라서 f2분의 5보다 g2분의 5가 항상 큰 거죠. 그래서 니은 또한 참이 됩니다. 저는 위에 gx에서 a분의 마이너스 4로 넘어갈 때 저거 g2를 구하는 거 아닌가요? 네, g2를 구했어요. 그럼 따로 표시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 사이에 x는 2를 대입했다는 중간 과정이 있는 거죠. 문제 있을까요? 네. 그럼 마지막 문제, 마지막 디귿. 이거는 우선 크게 총 두 가지의 경우를 말하는데 fx가 가능한 게 두 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gx가 가진 인수가 달라질 거고. 그래서 우선 이 한 경우를 먼저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때 fx-gx가 0이라고 할 때 뭐더라? 0이라고 할 때 두 서로 다른 정수근 m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절대값이 항상 5다라는 게 디귿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놓고 이를
양변에 a를 곱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mn 즉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mn은 둘 다 서로 다른 정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mn의 경우를 총 8가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이 두 근의 합도 근의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mn의 값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값이 다 달라질 건데 그 나오는 값들에 따라서 a가 근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 없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a가 근이 없게 되면은 그 식에서는 이 정수 두 정수가 성립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a의 값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a의 값이 나오는 경우들 중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등이 나오는데 이 경우들에서 모두 m과 n의 합의 절대값은 5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게 아니라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서도 보면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결국 이 서로 다른 두 근을 서로 다른 정수로 두 근을 가졌을 때 n 플러스 n의 절대값은 항상 5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참입니다. 니은은 뭐 구하는 거예요? 이은이요? 이은은 g2가 0보다 클 때 f2분의 5가 g2분의 5보다 작다는 걸 작다는 게 니은이었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을까요? 디귿은 뭐가 하는 거예요? 디귿이요. 디귿은 fx-gx가 0이라고 할 때 0이라고 할 때 그 식에서의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mn이라고 할 때 n 플러스 n의 절대값이 5이다가 디귿이었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문제였습니다. 예, 뭐 질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꼼수 됐으면 해요. fx 마이너스 디귿에서 fx 마이너스 gx에 대한 식을 쓰고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없어서 는 0을 여기다 해갖고 약간 다소 혼잡해 보이는 면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양변에 a를 곱한 겁니다. 양변에 a를 곱해서 분모 있는 a를 그냥 1로 만들어준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더 질문 있나요? 두 이차함수 fx랑 gx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고 일단 첫 번째 조건은 fx랑 gx를 곱한 거는 이 식이고 두 번째는 f알파랑 f알파 플러스 5가 모두 0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거든요. 알파 아니야? 알파가 존재를 한대요. 이때 일단 기억은 F2가 0일 때 G3이 0이면 맞아요? G3이 0이면
G3이 0이면 보이는 문제고 일단은 아까 가 조건에서 얘를 더 인수분해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게 둘 다 합체니까. 근데 여기서 이 fx가 이차함수고 그리고 f알파랑 f알파 플러스 5가 이 0일도 칸 알파 존재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fx의 두 근이 차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가 인수로 이제 여기 4개 중에 2개를 가져갈 때 이제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을 같이 가져가든가 아니면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3을 같이 가져가든가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f2가 일단 0이라 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를 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x 플러스 3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fx를 이제 개수는 모르니까 이차항의 개수를 그래서 a를 앞에 곱해서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고 gx는 원래 이제 둘이 곱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a분의 1을 앞에 곱하고 그리고 남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x 마이너스 3의 인수를 가졌기 때문에 g3은 0인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g2가 0보다 클 때 f2분의 5가 g2분의 5가 작다는 거를 보이는 문제고 보이는 거고 일단은 g2가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x-2를 인수로 가지진 않겠죠. 그러면은 이제 fx가 x-2를 가지면서 인수로 x 플러스 3도 가지니까 gx는 나머지 이제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을 이제 근으로 가지고 이제 아까처럼 이제 여기 개수 모르니까 a분의 1을 앞에다 곱할 거예요. 여기다 했을 때 x는 2를 이제 아까 여기 있으니까 대입을 시키면은 a분의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음수여야 돼요. 그래서 f2분의 5를 하면은 뭐 a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이라는 식에다가 2분의 5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4분의 11 a가 나오는데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이 수는 음수고요. g 2분의 5를 했을 때도 똑같이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9여서 a가 음수니까 이 전체는 양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g 2분의 5가 f 2분의 5보다 큽니다. 세 번째는 fx-gx는 0이라는 식에 대해서 이 식의 두 근을 m이랑 n이라고 했을 때 절대값 m 플러스 n이 5가 되도록 하는 게 있다?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다. 뭐가 된다. 5가 된다. 일단은 이 조합이 아까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한 가지 조합을 예로 들어서 하면은 fx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하고 gx를 이제 나머지라고 줬을 때 fx 마이너스 gx 하면은 이제 요 식이 나오게 되고 얘는 0이라고 했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양면에 a를 곱하면은 이제 여기 a분의 1이었던 게 마이너스 1로 바뀌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때 근거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 나오고 그리고 두 근의 합은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어쨌든 이거 뭐 얘가 어떤 마이너스 5만 나오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만족하는 근 중에서 이제 뭐 1, 마이너스 6, 뭐 마이너스 1, 6,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이 됩니다. 뭐 어떻게 그러니까 mn에 가능한 경우가 저렇게 8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 8가지 중에서 mn이 각각 뭐냐에 따라서 저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게 바뀌는데 저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에 따라서 a가 특정한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이 없을 때는 저 서로 다른 두 장수 근이 성립을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성립하는 경우에서는 모두 다 n 플러스 n의 절대값이 5였다 라고 해서 저 디귿이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5라고 둔 식에서 넣었을 때 성립이 한다고. 그러니까 n 플러스 n이 뭐 저렇게 근이 가능하면 1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1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오고 마이너스 5도 나올 건데 그걸 각각 넣어봤을 저 네모 안에 넣어봤을 때
A가 특정한 값을 가지냐 아니면 근을 갖지 못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얘에 따라서 뭐 마이너스 5도 넣고 뭐 5도 넣고 뭐 마이너스 1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네, A가 A가 어떠한 근을 가지게 되면 저 처음에 넣은 1 마이너스 6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러니까 즉 저 식을 성립하게 하는 식인 거죠. 네, 해봤는데 어쨌든 이게 있다. 맞죠? 그 성립하게 하는 식에서 모든 그 성립하게 하는 모든 경우에서 n 플러스 n의 절대값은 항상 무였다. 저 식이 바뀌었을 때 저 식이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칠판에 짜와서 다 담지는 못했는데 그 모든 경우에서 즉 저 서로 다른 두 정수 mn이 저 밑에 있는 식에서 a가 특정한 근을 가지게 하는 모든 경우에서는 네, 그 정수분들의 합의 절대값이 항상 5였다. 그러니까 저 방식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경우가 다 참여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 경우에 맞춰서 근의 합들을 여기 네모 값에다가 각각 맞춰서 다 이렇게 넣어봤을 때 A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네모안에 어떤 값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저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잖아요. a에 대한 풀었을 때 a가 어떤 근을 가지는가. 얘가 어떤 근을 가지는가. 네, 그래서 얘가 근을 갖지 않으면 저 처음에 넣은 mn의 그 값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실수 A 아니 실수 저기다 A 해보면은 실수 A가 존재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저거 3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같은 거 대입해봤을 때는 헛은 나와서 저거 실근 나올 때가 1이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6 이밖에 없어서 A가 실수가 돼야 되니까 그런 식이면 2랑 마이너스 3 넣었을 때도 3이랑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도 실근이 나와요. 아닌데. 저기서 루트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이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잖아. 그럼 a제곱이랑 마이너스 a제곱이랑 값이 같아야 하는데 3이랑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그러면 네모가 1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이 a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공수야 다시 듣자. 그럼 a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이잖아. 다시 들어. 티귿. 티귿이 우선 티귿이 뭐였는지부터 먼저 다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fx-gx가 0이라고 하고 이를 만족하게 하는 두 서로 다른 정수 실근 mn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이 m과 n의 합의 절대값은 5이다. 그리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저희는 이제 증명을 해야 하는 거고요. 우선 fx와 gx를 이렇게 쭉 대입한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 근거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m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정수 쌍은 총 8개가 나오고요. 또 근거 개수 관계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이 그럼 여기서 이 8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 여기 네모에 들어가는 값이 바뀌겠죠. m과 n의 합이. 그래서 여기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a가 실근을 가지면 그때 넣었던 m과 n의 값이 이를 성립하게 하는 서로 다른 두 정수 근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3과 마이너스 2를 넣든가 아니면 이 나머지 것들을 넣었을 때는 이 a가 어떤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넣은 이 근들은 이 식을 성립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A가 특정한 실근을 가지는 이 서로 다른 정수 근들이 나올 텐데 이 정수 근들의 합의 절대값은 항상 5입니다. 이 fx가 가능한 다른 한 경우가 더 있죠. 그 나머지 경우에서도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은 이 전체 식을 성립하게 하는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이 그러니까 그 정수근에 대해서 그 정수근의 합의 절대값은 항상 5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참입니다. 3이랑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또 A 실근 나올 수 있지 않아요? 3이랑 마이너스 1을 넣어보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은 a제곱. 그러니까 양변에 a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을 없애면 마이너스 a제곱은 a제곱. 이러면 A 0일 때 실근 나옵니다. 아 a가 0이야. 근데 a는 0일 수 없어요. A가 0이면은 a가 0이면 이건 2차식이 아니어서 안 돼요. 그런 조건을 넣었어요. 그건 당연하니까요. 아 근데 넣긴 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a는 0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 식이 2차식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a가 0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a는 실근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그럼 따라서 예를 들어서 3, 마이너스 2는 성립하지 않는 근인 거죠. 봅시다. 이거 제가 하나 넣어볼게요. 디귿. 이렇게 정수 n을 이렇게 뽑아냈을 때 8가지가 나오게 되고 얘네 그리고 n 플러스 n에 대한 식을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얘네를 다 이제 뭐 마이너스 5든 뭐 5든 마이너스 1이든 다 넣었을 때 a의 값이 나오게 될 건데 이제 그때 a가 실근이면은 이제 그 근이 이제 요 아까 식을 만족하는 근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0이면 안 되고 그리고 또 a가 또 허근 나오면은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다 넣어봤을 때 결국 남는 게 1, 마이너스 6, 뭐 마이너스 1, 6, 뭐 얘네 이렇게 4개가 남게 돼서 얘네 4개만 남으니까 결국은 n 플러스 n의 절대값이 5임을 모두 만족하니까 그래서 이 디귿도 참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로 하면 어떻게 되지? 6, 마이너스 1이요? a는 뿔과 루트 3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fx가 인수를 x-2랑 x 플러스 3이 아니라 x 뿔 2랑 x-3 가질 때는 x분이랑 x는 3이요? x 뿔 2랑 x-3.
찾았니? 예. 또 하나 설명해봐.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이유. 우선은 가장 큰 이유는 이 X가 잠시만요. 저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으로 바뀌면 이 x의 계수의 부호만 달라지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게 계산해 보면은 그럼 ax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ax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a분의 1x일 거고. 근데 그걸 또 빼는 거니까 여기서 a 플러스 a분의 1에서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이해했어?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fx랑 gx가 있다 했을 때 그럼 이 가운데 x는 계산해보면은 fx에서는 마이너스 ax고 이 밑에서는 그러니까 a분의 1x일 건데 그거를 gx는 뺀다고 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a분의 1x 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1x 그래서 x의 계수의 부호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일정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수항도 마이너스 6a에서 마이너스 6a에서 a분의 1a를 뺀 거고 그러니까 아니 a분의 마이너스 6을 뺀 거고 네, 이 x제곱의 궤도도 a에서 a-1을 뺀 거고 나머지는 다 같은데 이 x의 계수의 부호만 바뀝니다. 그럼 x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이면 예. 결과가 상관이 없다는 걸 또 설명을 해야지. x의 계수의 부호가 바뀌면 결과는 또 당연히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n 플러스 n을 구할 때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어차피 이 마이너스의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거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저거랑은 그냥 직접 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저거 나오죠. 그러니까 5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5로 어차피 식표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맞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 방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 원래 5가 나와 있어야 했다는 것도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너무 돌아가지 말고 두 근 합의 절대값이 5인 걸 만족하는 걸 찾잖아. 예. 두 근의 합은 2차항 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항 계수잖아. 네. 근데 거기에 절대값 붙일 거야. 어차피 그래서 좀 걔네가 부호가 달라져도 상관이 없는 거야. 네.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그럼 다시 말해볼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한 번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머지 될 수 있는 다른 한 경우가 되어도 x라는 중간에 x의 계속 부호가 바뀌는데 이 부호만 바뀐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두 근의 합 n 플러스 n이 원래 있던 식의 값에 마이너스만 붙여지게 되는 건데 어차피 여기 이 디귿에서는 이 n 플러스 n의 절대값이 오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든 안 붙든 절대값이 5일 건 5이고 아닐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더 믿고 하자. 29번 봅시다. 주 2차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에 대해서 함수 hx는 x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x가 1 이상일 때는 fx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gx래요. 이때 직선 y는 mx 플러스 6하고 y는 h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에 합을 s라고 할 때 10s를 구하는 문제고 일단 hx를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꺾이는 지점에 마이너스 2를 fx랑 gx 둘 다 넣어봤을 때 y 값이 1이 나와서 이렇게 그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 1도 마찬가지로 넣었을 때 y 값이 4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요. 이제 그러고 여기에 y는 mx 플러스 6을 이제 집어 넣을 건데 일단은 이렇게 집어 넣을 때 어차피 지금 그 y절편은 6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만 바꿔가면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봤을 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일단 첫 번째는 y는 mx 플러스 6이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 6 이렇게 y절편 있고 그리고 저기 위에 어딘가에서 만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한번 만나고 이거는 그림상으로 봐도 딱 세 점에서 지금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2,1을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시켰을 때 m은 2분의 5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y는 mx 플러스 6이 y는 mx 플러스 6이 gx에 접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뭐 일단 두 가지 있는데 일단은 그 전에 이 y는 mx 플러스 6이랑 그리고 gx랑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랑 여기 mx 플러스 6이 같다는 식을 두고 2차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다 정리해서 이 판별식을 썼을 때 m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접해야 되니까 이게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m은 뿔마 2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m이 1일 때를 보면은 일단은 기울기가 양수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 y좌편 6 지나고 gx가 여기 지금 가운데 요거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서 접하고 그리고 여기 fx 이쪽에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도 한번 만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총 여기 세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 그래서 y는 hx하고 y는 2x 플러스 6이 여기 이제 m을 2라고 했을 때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1,4에서 이제 gx랑 이 직선이랑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4를 포함해서 서로 다른 이 세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m이 이제 마이너스 2인 경우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저기 음수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하나 그리고 저기 어디 멀리가에 멀리에 이제 둘 이렇게 해서 두 점에서 만나게 돼갖고 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둘이 이제 1,4에서 만나기 때문에 딱 요 지점에서 요거 하나랑 그리고 저 멀리서 하나 이렇게 두 개 만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m은 총 이게 2분의 5랑 아까 2 더해서 s는 2분의 9고요. 10s를 하면은 이제 45가 나오게 됩니다. 두 2차 함수 fx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리고 gx 마이너스 x제곱
제곱 플러스 5에 대하여 함수 hx가 다음과 같이 나타내져 있는데 x가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을 때는 gx이고 마이너스 2 이하거나 1 이상일 때는 fx예요. 여기서 직선 y는 mx 플러스 6과 y는 h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s라고 할 때 10s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hx를 fx와 gx의 식이 모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 교차점인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때 두 개의 값을 각각 구해보면 마이너스 2일 때는 둘 다 1이 나오고 1을 넣었을 땐 둘 다 4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대로 이렇게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여기서 y는 mx 플러스 6이라는 그래프는 1차 함수이고 y절편이 6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y는 mx 플러스 6이 마이너스 2,1 이 점을 지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이렇게 이어지면서 여기 gx랑 한번 꼭지점에서 한번 그리고 꼭지점에 여기 마이너스 2,1에서 한번 그리고 여기 위에서 한 번 더 만나겠죠. 이때 교점이 3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그냥 y는 mx 플러스 6에 마이너스 2,1을 대입을 해주면 m이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 다음 경우는 y는 mx 플러스 6이 gx에 접하는 경우인데 그럼 접해야 되니까 일단 gx랑 이 식이랑 이렇게 같다고 써줬을 때 이걸 정리해서 이거의 판별식이 중근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m이 뿔마 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이 2인 경우 마이너스 2인 경우 즉 이제 위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 두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gx와 접할 때니까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날 때죠. 그런데 m이 2인 경우를 먼저 보면 y는 hx와 이제 y는 2x 플러스 6인데 이러면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m이 마이너스 2인 경우는 그럼 여기 그림에서 여기 1,4에서 한 번 만나고 여기 위에서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여기선 아예 이 경우에 여기서 안 만나는 걸 그냥 그려보면 아는 건가요? 뭐가요? 여기에서 이 gx와 더 만나지 않는 걸 y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그래프와 gx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하고 1,4 하나에서 만나 좀 접하도록 살짝 해놓고 됐으니까 접할 때의 경우니까 꼭지점에서 이렇게 한번 만나버리면 이제 더 이상 gx와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한 점, 여기 위에서 한 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밖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면 2분의 5 더하기 2를 해주면 2분의 9가 나와서 10s는 45입니다. 도현아? 21번으로. 11번 다시. 기울여지겠다. 응. 일단 여기 가 조건에서 이제
가나 두 조건이 있고 이때 기흥 디귿이 참인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조건에서 f(x), gx의 값이 이런 식이라고 주어졌고 이를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은 f 알파하고 f 알파 플러스 5가 0일 때 0인 실수 알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단 기억 조건 먼저 보면은 이제 f2가 0이라고 하면 이때 g3이 0임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일단 요 나 조건에 의해서 두 근의 차이가 5인 그 순서쌍을 먼저 찾아줄 건데 그럼 여기 fx가 뭐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 f2가 0이기 때문에 요 fx는 2를 실근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2하고 요 3을 가지고 있는 요 식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gx는 뭐 여기 계수 a로 한 거는 정확히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gx는 a분의 1 하고 나머지 두 개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gx는 x-3을 인수로 가지니까 이 식을 인수로 가지니까 3이 들어가는 경우 0이 나오니까 참이 됩니다. 다음에 이유는 요 g2가 0보다 클 때 뭐 f2분의 5가 g2분의 5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일단 g2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gx는 요 x-1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와 x-3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개수는 a분의 1을 붙여줬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a분의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는 식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a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해야 되는 2분의 5 값을 각각 대입을 해줘서 f 2분의 5를 정리해주면 4분의 11a가 나오고요. 이때 a가 아까 위에서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요 f 2분의 5는 0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gx에다가도 2분의 5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a분의 9가 나오는데 이거는 0보다 크기 때문에 f 2분의 5는 g 2분의 5보다 항상 작습니다. 그래서 참이 나옵니다. 일단 디귿에서 fx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gx도 이렇게 맞춰서 설정을 해줍니다. fx-gx를 요 식을 다시 전개해서 다시 묶어주면 이런 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디귿 먼저 생각했습니다. 디귿은 그러니까 fx-gx가 0일 때 요 절대값 n 플러스 n이 보이는 문제, 이 조건입니다. 아까 하던 거 마저 이어서 하면은 일단 전개해서 묶어주면은 또 이러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게 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a를 다 곱해주면은 또 이러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m 곱하기 n이 그러니까 두 식은 m 곱하기 n이 마이너스 6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m 더하기 n이 또 마이너스 요 개수분의 요 개수 해갖고 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요 m 곱하기 n에서 구할 수 있는 순서쌍은 총 이렇게 8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8가지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요 m 이거 네모의 값이 5랑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4가지가 각각 될 겁니다. 근데 1하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a가 허근이 되거나 아니면 항등식이 돼서 a가 모든 수를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제외하고 진짜 실근이 갖는 걸 구하면은 요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이는 것을 보겠습니다. 됐어요? 정원은 29번에 보자. 두 이차함수
소수 fx와 gx에 대해서 hx가 이렇게 될 때, 직선 y는 mx 더하기 6과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다가 하는 m 값 싹을 s를 했을 때 10s를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은 함수 hx를 gx와 fx를 이렇게 마이너스 6,1, 6,4를 기준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y는 mx 더하기 6을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일단 절대값 y절편은 6이라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평면에서 봤을 때 여기 마이너스 6,1을 지나는 경우와 또 여기 접하는 경우 두 가지가 세점과 만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6,1을 지나는 경우를 보면 이 점과 이 점 그리고 이 점을 지나서 세 점을 만족하고, 이때 이 함수에 마이너스 2,1을 대입했을 때는 m이 2분의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봤을 때 이 y는 mx 플러스 여기 gx에 접한다 이 경우를 볼 건데, 이때는 그래서 둘이 같다고 식을 세워주고 2차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준 다음에 이때 접한다 했기 때문에 판별식의 중근을 가져야 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이 2인 경우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볼 건데, 일단 2인 경우에는 세 점을 마이너스 1,4에서 gx에 접해서 세 점을 만나게 되고, 마이너스 2일 때는 1,4 여기 한 점과 그리고 여기 나머지 한 점을 얘는 두 점밖에 접하지 못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은 2와 2분의 5
17 더 17. 질문. 아이분의 1 어떻게 말했어요? 유료화에서 분모의 근을 바꾸려면 분모의 i를 곱해야 돼. 근데 숫자 잘못 봤을 때 사실 수가 너밖에 없어요. 팔분해야 될 거예요. 팔분도 조립법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수가 있어. 계속 틀려야 실전에서 안 틀리지. 원래 계산실수 잘 안 나와요. 선생님 뭐 25번 내림 차선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x에 관한 내림차수. 네. 이후로 어떻게 할지 사실 감지 않았네요. 어떻게 해야죠? 아 답지가 있지.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오.
아주 슬퍼. 칩스랑 레스는 지금 그리고 1등급 G1의 뭐 세제곱, 뭐 다수제곱 이런 거 여기 좀 있었잖아요. 응. 뭐 그런 것들은 여기 G2의 뭐 세제곱, 제곱이나 뭐 이런 것들 더하는 거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봐봐. 처음 식에서 n이 변하면서 두 괄호가 같이 변해야 돼. 선택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이클이 생기면 그 사이클이 같이 돌아가야지. 내가 이게 되니? 이거 누가 하는데? 진짜 문제 풀 때는 안 풀리고 지금 보니까 다 풀리네. 나 뭉쳐있나? 이게 딱 풀어야 되는 순간에는 안 풀리고 다 풀려. 너무 한기지로도 그냥 해보면 다 풀려. 너무 쉬워. 그 건데. 우진아 금방 되니? 네, 저요. 네,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문제만 더. 그만으로. 우진이 하면 시작합시다. 정원 28분 아직 안 됐니? 됐어요. 그러면 그만으로. 그렇지 않죠. 그거는 발표하는 사람이 알고. 그렇습니다. 한 번호부터 합시다. 상호.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Pnx가 이러한 식이 된대요.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Pn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anx라 하면 Pnx는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1 곱하기 anx라고 둘 수가 있죠. 근데 이 식의 한 호근을 오메가 오메가라 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a 0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그럼 좌변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이 식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x에 오메가를 넣었을 때 pn 오메가도 0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pnx가 이러한 1 플러스 x, 2 플러스 x제곱, 1 플러스 x 세제곱, 그래서 1 플러스 x n제곱까지 한 다음에 64를 뺀 게 pnx잖아요. 그래서 이 64를 빼지 않고 그냥 이것만 한 식을 qnx라 하면 pn 오메가가 0이 되려면 qn 오메가가 64면 여기서 64를 뺐을 때 pn 오메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qn 오메가가 64가 되는 이 n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5 이상의 자연수 n이라 했기 때문에 q5 오메가부터 구해보면 여기에 오메가를 대입을 해주면 1 플러스 오메가부터 1 플러스 오메가가 5제곱까지의 곱이죠. 그런데 1 플러스 오메가는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은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가 되고요.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4제곱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인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1 플러스 오메가랑 같이 둘 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1 플러스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건 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죠. 왜냐면 오메가 세제곱을 또 오메가 제곱에 곱한 게 오메가 5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이 마이너스 오메가로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곱했을 때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앞뒤는 그냥 무시해도 되죠. 그래서 Q5 오메가는 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요 혹시? 없으시면 여기서 규칙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2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뭐냐면 여기에서 뒤에 곱해지는 게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그냥 오메가의 그 제곱 그 지수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게 결국 오메가 세제곱이랑 이걸 이용을 했을 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그리고 2 이렇게 계속 똑같이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에 Q6 오메가는 또 Q5 오메가에다가 이 뒤에 2만 하나 더 곱한 꼴이 되겠죠. 그래서 Q6 오메가는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Q7 오메가는 Q6 오메가 이거 2 다음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4 오메가 제곱, Q8 오메가는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를 곱한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면 4 오메가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4죠. 그 다음에 Q 9 오메가는 또 여기에다 2를 곱해서 8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곱해지는 것도 이제 규칙이 있잖아요.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이게 반복이 되면 이 값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곱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를 곱해서 그 값으로 돌아왔다가 2를 곱하, 여기서 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에 2를 곱해서 또 2배가 되겠죠. 그래서 Q6에서 Q9로 이렇게 n 값이 3씩 늘어날 때마다 2배가 되기 때문에 4, 8, 12, 아니 16, 32, 64. 그래서 64가 되려면 Q18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Q18 오메가가 64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Q19 오메가가 또 마이너스 64 오메가 제곱이고 Q20 오메가가 다시 6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아까 Pn 오메가가 0이 되려면 Qn 오메가가 64여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만족을 하는 n의 자연수 n의 값은 18, 20이 나올 수 있어서 이 둘을 합하면 38이 정답이 됩니다. 오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pnx가 이런 식이고 이게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려고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얘로 나눠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그 x anx라고 했을 때 pnx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허분을 가져가 한 허분을 오메가라 했을 때 대입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고, 그리고 이 식의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가 한 허분이기 때문에 pnx 오메가를 대입한 식은 0입니다. 그래서 qnx를 이게 그러니까 pnx가 마이너스 64까지 포함한 식이기 때문에 이 64를 제외한 이 식을 qnx라고 했을 때 x에 오메가를 대입한 pn 오메가가 0이 되려면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qnx는 64여야지 양변이 0이 됩니다. 그래서 n이 5 이상의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5부터 쭉 계산해주면 일단 Q5 오메가가 이런 식이 나오는데 얘를 일단 1 플러스 오메가는 이 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리고 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그리고 또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이 거기서 보여줬기 때문에 2라고 나타나서 또 계속 계산해주면 이 세 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5부터 계속 계산해주면 Q6은 4, 그리고 Q7이 마이너스 4 오메가 제곱도 Q8이 4가 되는데 이때 3개가 반복되고 그럴 때 2가 곱해지는 그 규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20까지 일단 구해줬을 때 이 QN 오메가가 64가 나오는 값이 Q18 오메가 그리고 Q20 오메가 할 때 둘 다 64가 나오기 때문에 n의 값은 18과 20, 그래서 그 합은 38이 나옵니다. 이 차방 방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할 때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차방 방식에서 이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A와 B를 알파, 베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되는데 어차피 여기는 AB가 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양수라서 절대값 시중값과 똑같아서 이런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가 36보다 작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자연수이기 때문에 A를 1부터 5까지 대입을 했을 때 A 값은 일단 1일 때는 1부터 34가 나오고 2일 때는 1부터 31이 나와서 이걸 쭉 각 개수를 다 더해주면 되게 쉽다. 무슨 일 합시다? 네. 네. 우선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하고 이 2차 방정식의 둑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를 만족시키는 투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과 알파 베타의 값을 각각 A와 B로 표현을 해줄 수 있었고요. 이 두 가지를 아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으로 다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이게 A인가요? 알파인가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다시 A제곱 플러스 B가 36보다 작다라고 해서 A가 1부터 5까지일 때 가능한 B의 개수를 모두 다 세셔서 다 계산해보면은 총 120개가 이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의 개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X와 Y가 포함된 일종의 2차식이죠. 이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이 식을 우선 X에 대한 내림 차선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뒤에 있는 부분이 Y가 포함된 두 1차식으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 원리에 의해서 이 3y-2에서 y-3을 뺀 값이 1 플러스 ky거나 y-3에서 3y-2를 뺀 값이 1 플러스 k이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 밑에 경우로 보면은 상수항의 양변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위식에서 2y 플러스 1이 ky 플러스 1이다. 그래서 k는 이 y의 개수를 서로 비교해서 k는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이 식의 X와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도록 하는 제한수 K 값을 구하는 문제고 이 식을 X에 대한 내림 차수를 정리하면 여기 얘랑 얘가 이제 X를 묶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쓰면 되는데 여기서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3y-2 y-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전체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려면은 이제 3y-2 빼기 이제 y-3이 여기 안에 있는 1 플러스 k 잠깐만. 그렇지. 악수 이제 이게 요 식이 요 안에 있는 이제 x의 개수 1 플러스 ky가 되든가 아니면은 거꾸로 y-3 빼기 3y-2를 했을 때 1 플러스 ky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요 밑에 식에서 이 상수끼리랑 비교해도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상수가 안 맞죠? 그래서 이게 안 되고 그럼 이제 요게 돼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을 했을 때 2y 플러스 1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k는 2가 나오게 됩니다. 1 플러스 i분의 루트 2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의 n제곱은 2가 되도록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고 일단은 여기 안에 있는 1 플러스 i분의 루트 2를
G1이라고 했을 때 얘를 일단 제곱하면은 2i분의 i인데 얘가 i분의 1이잖아요. 분모 유리화를 해줘갖고 분모분들 다 i를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i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얘를 이제 요거 전체를 제곱해서 G1의 4제곱을 하면은 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를 한 번 더 제곱해갖고 G1의 8제곱 하면 1이 나오게 돼서 결국은 이제 반복이 이제 뒤에 이어지게 돼요. 이제 여기 뒤에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를 G2라고 했을 때 얘 제곱을 하면은 이제 4분의 2 플러스 2 루트 3 i인데 이거 약분 되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로 쓸 수 있고, G2의 세제곱을 하면은 뭐 아까 여기다가 그냥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를 곱하면 되니까 계산하면은 i가 나오고, 이제 요거의 전체 제곱, 그래서 G2의 6제곱 하면 마이너스 1, G2의 12제곱 하면 1이 나오게 돼요. 뭔 12 같은 1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둘이 합해서 2가 되도록 하려면은 뭐 순서를 봐도 이게 지금 둘 다 n제곱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곱해도 맞지가 않고 뭐 4제곱해도 뭐 안 봐도 안 맞을 거고, 그래서 여기 8제곱 했을 때 1 하고 여기 12제곱 했을 때 1, 그러니까 두 1이 만났을 때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8과 12의 이제 최소 공배수인 24가 돼야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이 있을 때 이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첫 번째 가로 안에 있는 거를 Z1이라고 하면 이 식을 제곱해봤을 때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Z1의 제곱을 또 제곱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 또 요 4제곱을 또 제곱해주면 8제곱이 되겠죠. 그럼 8제곱은 Z1의 8제곱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가로 안에 있는 이 식을 Z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Z2의 제곱을 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고, 또 세제곱을 해보면은 여기다가 이 식을 곱하는 거니까 i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 첫 번째 가로 안에서 했던 것처럼 또 제곱을 해주면 또 마이너스 1 되고, 요 6제곱 한 거에 또 제곱을 해주면 1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나머지 수에서 뭐 어떻게 대응을 시키는 이게 자연수가 나오기가 힘들어가지고 요 1하고 1일 때 두 개 더해서 2가 되는 조건을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n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요 8이랑 12의 최소공배수인 24가 n이 됩니다. 최소값이 됩니다. 일단 19번은 2022에 10제곱을 5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 원래 좀 네모 칸에 빈칸 뚫어져 있는 건데 이거를 안 풀어갖고 틀렸어요. 그래서 절대 틀린 문제가 아니지만 풀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식을 최대한 이용을 할 겁니다. 일단 2021을 500으로 나누면 역시 4고 나머지가 2인 점을 이용해서 또 4x 플러스 2의 10제곱을 x로 나눌 때 x의 qx, 나머지를 r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또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 r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 식에서 상수는 2의 10제곱인 1024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x에다가 이제 여기다 문제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500을 대입을 해주면 2022의 10제곱은 505 곱하기 Q505 그 다음에 더하기 1024가 되게 됩니다. 근데 또 1024는 505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14 한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500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14 나옵니다. 질문 아니고 다음
2022에 열제곱을 5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번제로 편의상하겠습니다. 그러면 4x 플러스 2의 열제곱을 x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 하고 나머지를 r이라 하면 이걸 구했을 때 x로 나눌 때 뭐 qx라고 뒀기 때문에 x 곱하기 qx 플러스 나머지 r이 되는데 여기서 상수 x로 나눌 때 나머지이기 때문에 r은 이제 상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2의 열제곱이 r이 되기 때문에 r은 1024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 x에 505를 대입을 하면 2022의 열제곱이 505 곱하기 q 505 플러스 1024가 되는데 여기서 505로 또 나누어질 수 있는 1024에서 1010을 또 가져와 주면 앞으로 505로 묶어서 여기 나타내면 뒤에 14가 남기 때문에 그럼 50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이거들을 다 제외한 14가 됩니다.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랑 베타란데요. 이때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건 그냥 이걸 인수분해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x에 1을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사용을 해줘서 이렇게 또 몫을 구해주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0임을 만족하는 건데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죠. 그래서 이 식은 0, 이 두 허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2가 나와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으로 바꾸고 이걸 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바꿔주면 위의 값을 대입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우진아, 형님 30번, 12번 둘 다 해봐. 30번씩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1. 우선 PNX라는 이 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이 문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ANX를 몫이라고 가정을 하고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0이겠죠. 이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그러니까 1은 0에 한 허근을 오메가를 한다면은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 성립해야 할 겁니다. 여기에 잠시만요. 오메가 마이너스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식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나눠 떨어지죠. 그럼 이때 Pn 오메가는 0이죠.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이게 0이니까 이게 0이므로 이 마이너스 64를 뺀 QNX라는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때 Pn 오메가가 0이 되려면은 QN 오메가는 여기서 뺐을 때 0이 되어야 하니까 QN 오메가는 64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자연수 n이 5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5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은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죠.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2고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 이것 또한 오메가 세제곱과 그러니까 오메가 오메가 1 곱하기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로서
제곱으로 곱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이때 이거 오메가 세제곱 길이는 묶여서 1로 취급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걸 다 합쳐서 2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쭈루룩 이제 규칙성을 보이게 되는데 Q5 오메가가 2였으면은 Q6 오메가는 4, Q7 오메가는 마이너스 4 오메가 제곱, Q8 오메가는 4, Q9 오메가는 8. 그러니까 이렇게 n의 값이 3씩 커질수록 2배씩 값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규칙성으로 Q18까지 가보면은 그러니까 Q18 오메가는 64고, 예, Q20 오메가도 64입니다. 아까 저희는 Qn 오메가가 64가 되는 n의 값을 구해야 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Qn 오메가가 64가 되는 구간은 n이 18일 때랑 n이 20일 때 두 가지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n의 합은 38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이런 식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이 식은 교육제법을 이용해서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다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에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과 알파 베타의 값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걸로 일단은 주어진 식을 이렇게 분모를 통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